답은 궁금해요.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의 답 일단은 3번입니다.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몇 개 맞았냐? 4개. 2개, 4개, 2개, 몇 개? 2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6번, 8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6번의 답 2번, 8번의 답 4번.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1번 답을 불러봐. 1번. 4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해봐라 그랬어. 16번에 몇 번? 2번. 3번이야. 오케이. 저 어떻게 맞아? 18번에 몇 번일 거 아니야? 4번. 4번. 18번에 5번이야. 오케이. 그냥 구경하는 거야. 문제 쇼핑 온 어떻게 거야. 맞아요? 열심히. 그냥 놔둬. 13년 나왔을 자. 때 너무 숫자인데. 20번의 답이 뭘까요? 5번. 4번. 그냥 막 불러.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불러봐. 하승우. 5명이네. 하나씩. 그래. 하나씩 불러. 1번. 자, 20번의 답 2번입니다. 네. 4분 27. 쌤 숫자 13명 어떻게 나와요? 13개 어떻게 나와요? 그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진짜 안 되는데. 아니 그냥 그렇구나. 자, 이제 또 풀면 아, 13배가 되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건 맞습니다. 배운 건 맞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문제를 끌고 가고 어떻게 보느냐 이건 또 다르겠죠. 그 연습을 잠깐만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3주 후에 오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내신을 하고 있어서 오시면 또 아무것도 모를 거라서 선생님이 이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리는 빛이라고 하지만 빛은 뭐다? 사실은 전자기파다. 기억나냐? 빛은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라는 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예를 들면 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이고요. 태양처럼 뜨거운 애들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되는데 태양은 이 기체도 더 끓인다고요. 그러면 이 기체가 무슨 상태로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서 양이온과 전자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들의 상태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같은 아이들은 전기를 띤 입자인 플라즈마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이 빵빵 터지면서 그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기억나지?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되니?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지니까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억나죠?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전기장. 그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전류가 흘러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전기장이 생겨요. 그 전기장에 의해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 자기장에 의해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유발되면서 어디? 지구가 있는 곳까지 태양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전자기파고요. 이렇게 서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빛은 유일하게 파동 중에서 내질이 필요 없이 전달된다. 비탄성파.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인데 이러한 전자기파도 에너지가 작은 애부터 에너지가 큰 애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이러한 전자기파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눴다. 에너지가 큰 편에 속하는 애들을 싸잡아 뭐라고 하냐면 방사선이라고 한다. 그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걸 뭐라고 하냐면 감마선,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감마선이라는 그 광선이 가장 에너지가 센데 우리는 핵폭탄이 터질 때
때 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생명체가 죽는 거다. 근데 이거 쓸 때가 있다. 어디에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라는 게 감마선을 쏴서 암세포가 있는 주변의 세포들을 죽이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항암 치료용으로 쓴다.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 조금 에너지가 작은 걸 뭐라 그러냐면 X선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엑스레이 촬영할 때 찍는 그거고요. 이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X선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쓴다. 얘를 어디서 쓰냐면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수화물 확인할 때 쭉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총 있는지 칼 있는지가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얘는 수화물 검사할 때 쓴다. 공항에서. 이런 것들이고요.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 중에서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싸잡아 빛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자, 자외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됐니? 살균 작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이 뭡니까? 저기에서. 아니야. 가시광선. 가시광선이야. 이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거 너네 몸에서 가시광선이 방사돼서 너네 들어오기 때문이야. 근데 이 가시광선도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빛이 7가지 색깔로 나뉜다며 뭐예요? 빨간색. 그중 가장 에너지가 큰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 보라색입니다. 아,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빨간색이라서 이 보라색보다도 더 에너지가 큰 애가 자외선이죠. 그래서 너네가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보라색 밖에 있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밖에 있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광선은 뭐라 그랬지? 적외선. 그게 적외선이에요. 이 적외선은 열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36.5도라는 열 나오잖아요. 적외선 나오는 겁니다. 열은 다 적외선입니다. 됐어. 근데 이 적외선을 쓰는 곳이 있죠. 어디? 네. 리모컨. 됐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모컨에서 적외선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로 쓰는 것도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체온계가 정말 됐어. 이렇게 꼽고 체온을 재는 거였어요. 액체 온도계. 되겠냐? 근데 코로나 때부터 온도계가 바뀌었죠. 뭘로? 적외선, 열 감지 온도계로. 됐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파라고 해요. 전파라고 하는데 그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핸드폰 주파수 때, TV 주파수 때, FM, AM 이렇게 쓰는 아이들입니다. 됐어? 자, 얘네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 얘네들이 모두 다 이런 형태로 전달되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매질이 필요 없고요. 빛은 종판이 횡판이? 횡파입니다.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빛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제일 빨라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진공.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고요.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뭐라고 하는데? 광속이라고 하죠. 이게 다른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광속만 C라고 쓰는데 너네 기억나죠?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법. V는 F란다. F 남다니까 광속도 F 남다예요. 그래서 F가 뭐예요? F는 진동수 새끼야. 남다는 파장. 맞죠? 근데 너네 기억나요? 자, 진공 속을 통과할 때 광속만, 광속 불변의 원리. 그래서 광속은 변하지 않고 항상 뭐한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까 빛의 삼원색 말해봐. 빨, 초, 파. 이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은 애가 빨간색. 빨간색이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실제로 파동의 에너지 E는 HF로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파란색이 진동수가 제일 큰 빛. 진동수를 100으로 볼게요. 얘는 10이고 얘는 1이라고 치죠. 자, 그러면 진동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누구의 속력이 빠릅니까? 다 같죠. 왜? 광속은 일정해야 되니까. 신기하죠. 자, 그러면
광속이 100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고 치자. 그건 무슨 말이야? 얘는 파장이 얼마? 네. 1. 얘는 파장이 얼마? 10. 얘는 파장이 얼마? 100.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는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보면 1번이요. 그래서 1번은 귀에다가 대는 체온계는 적외선 감지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의 입속을 봐. 뭔가를 보는 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B는 가시광선이고요. 그 다음에 C는요. X선입니다.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얘하고 얘하고 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 나온 건데 이때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대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A가 적외선인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얘는 A라고 하는 얘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가 크겠죠. 그 얘기 한 거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두 같답니다. 그래서 디귿보기 틀렸고 기억 니은 맞다. 이게 전자기파에서 만나는 문제고요. 수능에 항상 1번은 그래서 전자기파 아니면 핵융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1,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도 항상 1번, 2번에 있는 아이들이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가능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가죠.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전자기파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핵반응이라는 거 잠깐 보죠. 이게 찌질이 있었던 작은 내용들이야. 이렇게 내용 정리 문제로 하면서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이제 레벨 2에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핵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핵이 원자핵 맞습니다. 원자핵들은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서는 이 핵들이 다른 핵으로 바뀌는 핵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예를 들면 뭐 태양과 같은 별에서 핵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요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여서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예요. 원소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천체도 되고 생명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소 기호 118번이었나? 네. 그쪽은 인공적으로 만든.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자연 상태에서 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있던 원소죠. 자, 핵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핵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가벼운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헬륨처럼요 가벼운 원소가 자기보다 무거운 원소 하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양은요 얘보다 더 가벼운 수소라는 아이를 자기보다 무거운 헬륨으로 바꾸는 일밖에 못해. 왜? 태양은 별들 중에 차가운 편이라서. 자, 온도에 따라서 더 무거운 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은 차가운 편이라서 수소만을 결합시켜서 헬륨으로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소, 핵, 융합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아이는 태양이 만들어 오는 헬륨을 가지고 헬륨보다 더 무거운 아이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규칙성, 꼬맹아 여기에는 이게 원자 번호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상식이죠?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인 거 아세요? 네. 이 원자 번호는 더해서 반드시 그 다음 원자 번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핵융합을 아무리 하더라도 전하량은 뭐 돼야 되냐면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자 번호를 다 합한 값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의 원자 번호를 다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중성적 변수.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 이걸 뭐라 그러니? 질량수라고 하죠. 질량은 아닙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 질량수입니다. 자, 똑같이 위에 있는 질량수를 합한 값이 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아이들의 질량수를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량수도 뭐 된다? 보존됩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의 핵반응을 하더라도 전하량과 질량수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꼬맹아 봐봐. 첫 번째 줄에 보면요. 헬륨 질량수가 3인 아이와 질량수가 4인 헬륨. 됐어? 조금 더 멋진 말에 똑같은 헬륨이잖아. 근데 질량수만 다르잖아.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는 줄 알아? 동위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동위원소 관계에 해당되는 헬륨 두 개가 융합, 결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들보다 무거운 하나의 원자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원자 번호 2 더하기 2 얼마? 4. 원자 번호 4인 아이를 만들죠. 빨리 그러면 주기율표 외워봐. 네, 수헬입에 베릴륨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됐어. 베릴륨으로 바뀌는 거고요. 질량값은요, 질량수는요, 3 더하기 4 얼마? 7짜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항상 여기에 빠져있는 요 숫자가 얼마 이거 묻는 문제도 나와요.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어? 전하량이 보존되고 질량수가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베릴륨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원소가 자기보다 무거운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걸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얘는 핵융합 반응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기보다 무거워진다. 네. 여러 개의 원자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 이걸 융합했다 그래요. 결합.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얘가 만약에 꼬맹아 3.01g이라고 치자. 얘는 만약에 4.02g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결합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럼 몇 g이 될까요? 7.0 7.03g이 돼야죠. 왜?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7g이 돼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질량은 보존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 그것 때문에 얘는 7.03g이 돼야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 얘가 7.03g이 아니고 7g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 할게? 이거는 내가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실험의 오차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질량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실험의 오차야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질량이 감소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해요. 그건 오차일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질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반응을 할 때는요. 무조건 핵반응이 일어나기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 반응 전의 질량이 무조건 커집니다. 반응 전의 질량이 무조건 크고 핵반응을 한 후의 질량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핵반응을 할 때 질량은 무조건 뭐 된다? 결손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량은 무조건 줄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럼 질량은 핵반응을 할 때는 줄어드는 건 알겠어. 늘지도 않습니다. 줄기만 합니다.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줄어든 질량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줄어든 질량은 뭘로 바뀌었을까? 이걸 찾은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줄어든 결손된 질량에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그 순간 방출되는 바로 별의 에너지의 크기와 정확하게 오차없이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E는 mc제곱이라는 식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이 뭘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세요? 태초에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 알죠?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 에너지로만 있었어요. 근데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빵 터지면서 그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면적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값은 점점 줄어들면서 우주가 급속히 냉각됩니다. 그 냉각되면서 이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원소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겠니? 근데 핵융합은 거꾸로 이 질량이 에너지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야. 이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식이 V는 MC 제곱입니다. 되겠냐? 네, 잠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질량의 결손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손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가 1.6 메가 에너지 볼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번에도요. 헬륨이라고 하는 헬륨 4라는 아이와 어떤 아이가 결합을 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탄소 됐다는 얘기입니다. 6, 12. 그러면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는 여기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4인 아이니까 베릴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량수가 12가 됐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4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일까요? 8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헬륨과 베릴륨이 결합해서 탄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들 속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탄소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7.3 메가 에너지 볼트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보시면 에너지가 이쪽이 훨씬 더 크게 생겼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질량 결손이 나 쪽이 훨씬 더 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 질량의 양을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는 행용합 반응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질량수 기억이 니은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기억의 질량수는 얼마니? 7. 니은의 질량수는 얼마니? 8. 그러니까 니은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알아듣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능의 1, 2번은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안 벗어납니다. 이 안에서 안 벗어납니다. 실제 수능 시험지를 봐도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순서만 바뀌지 늘 전자기파와 핵융합 반응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성을 얘기하는 건데 승우야, 다 배웠던 얘기들이지. 물어하면서 다 배운 얘기 아니야? 맞아요? 네요? 새롭진 않죠?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이 자성을 갖는 이유는 원자 핵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뭐하기 때문이다? 운동. 그래서 공전에 해당되는 전자의 궤도 운동도 있고 자전에 해당되는 전자의 무슨 운동도 있어? 스핀 운동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순간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생겨.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기니까 모든 전자들은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자기장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만의 자기장 방향을 갖는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의 원자 속에 11개의 전자가 있어. 그러니 하나의 원자 속에 있는 11개의 전자들이 자기만의 방향으로 각각 움직이게 돼. 그러니 하나의 원자마다 그 전자들의 자기장 방향, N극을 향한 방향이 다 지각각일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합성하면 원자마다 어느 쪽에 N극,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됐어? 이렇게 원자마다 자기장의 방향을 뚜렷하게 갖는 걸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특이한 어떤 아이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만든 자기장을 합성하니까 그 자기장이 0인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은 원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 자성이 있는 애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나눠집니다. 그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어떤 아이가 배열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화된 방향이 불규칙적이라서 자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근데 외부의 영구 자석을 이렇게 두면 이 자석이 만든 외부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영향을 얘네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같은 방향.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모두 다 자화된다. 그래서 자화된 방향이 다 그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자석과 물체 사이에는 서로 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됐다는 얘기니까 N극 옆에 무슨 극? S극. 됐어? S극 옆에 무슨 극? N극이 생기는 이 방향으로 좌화됐다는 얘기야. 이게 원자자성이 있는 모든 아이야. 그랬다가 외부에 있는 자성을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니? 그건 달라요. 둘로 나누죠. 네. 이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한 애를 강자성. 강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누구였다? 철. 철이 그랬다. 됐어. 근데 외부 자기장을 치우는 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아이도 있어. 그래서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걔네들을 상자성. 상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누구다? 알루미늄이다. 이랬습니다.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외부 이렇게 원자 자성을 안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어요. 원자도 있어요. 원자 자성이 없는 물질들로 되어 있는 아이 주변에 영구 자성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대로. 네.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형성된다. 됐어. 그럼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는 N극 옆이 N극. N극, S극 옆은 S극으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좌화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반자성체라고 하고 반자성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과 구리가 그렇다. 네. 됐어. 그랬다가 외부 자기장을 치우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된다? 사라져. 자성을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서 물이 반자성체라서 거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읽었습니까? 자석의 N극을 물줄기에 가까이 하면 물줄기가 자석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밀린다. 청력이다. 그래서 반자성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줄기가 쫄쫄쫄쫄 나오는데 꼬맹아 내가 여기다가 N극을 갖다 댔더니 물이 밀렸어. 그랬더니 거기에 골 때리는 어떤 새끼가 있죠. 그래서 누가 있냐면 학생 B요. 그러면 여기에 N극이 아니고 S극을 갖다 대면 끌릴까 밀릴까? 밀려요. 그래도 밀립니다.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B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 학생 A가 얘기한 거 물의 자성은 상자성체가 아니고 반자성체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C. 물은 외부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좌화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문제 까놓고 한번 쭉 정리하면 이 1, 2, 3번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가 본론입니다. 4번부터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리를 좀 문제 유형으로 보시는 게 더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C를 통해서 P라는 C를 통해서 여기에 A라는 자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Q라는 C를 통해서 B라는 자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이때 자석의 무게는 3F라고 하자. 그리고 됐어. 자, 가에서 Q가 A를 당기는 힘.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2F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거. 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 3F. 얘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 3F. 체크하셨어야죠. 힘 방향을 일단 표시하시고 보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무조건 다 지금 정지 상태니까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중력 다음이 자기력입니다. N극과 S극이 보고 있으니까 서로 당기는 뭐가 작용할까요? 인력. 인력이 생기겠죠. 됐어? 네. 자,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B는 받고 있습니다. 맞아. 네. 라고 하는 자기력이라는 힘하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라고 하는 힘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B야. 그랬을 때 B는 정지 상태래. 되겠어? 네. 그래놓고 줬죠? 여기 Q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얼마라고요? 2F라고요. 됐어? 네. 이 Q라는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2F, 그럼 B를 잡아 올리는 힘도 2F야. 근데 아래쪽이 3F잖아. 그럼 자기력은 얼마란 얘기야? 1F란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A름을 보시면 A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3F, 그 다음에 자기력의 인력도 1F,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얼마?
EF. 그래서 A라고 하는 자석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무려 얼마니? 6F. 그러니 안 떨어지는 정지 상태가 되려면 위쪽으로 당기는 유일한 장력이 얼마여야 된다? 6F의 크기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땅에 붙어 있어. 이 얘기잖아요. 선생님. 네. 이게 그냥 A, B 질량 더해서 6에 무게 더해서 6F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아, 이 상태에서? 그거는 가능해요. 어차피 요거는 지네들끼리 작용을 내려오라서. 그러니까 네, 어차피 네. 둘 사이에 맞아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네, 맞아요. 작용반작용 명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요. 얘도 3F의 중력받아. 그리고 자기력은 1F였어. 맞죠? 그러면은 이 장력은 얼마? 이건 얼마? 4F. 요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3F의 힘 받아. 얘는 요렇게 얼마 받아? F 받아. 그러면 얘가 땅바닥을 실제로 누르는 힘은 얼마야? EF. 2F니까 수직 항력이 얼마여야 돼? EF. 2F여야 되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력. 니은.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이 얼마겠습니까? 6F이고요. 디귿. 나에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얼마라고요? 2F라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힘을 보이게끔 표시해 보시면 계산이 될 겁니다. 정지 상태는 합력을 0을 만드시기 위해서 힘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됐어? 지워도 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파동에 뭘 얘기한 거냐면 토마스 영의 빛의 이중순리 실험이 뭘 이용한 겁니까? 간섭. 됐어? 회절과 간섭. 맞아. 간섭을 이용한 거야. 간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성질이야? 파동. 됐어? 입자는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파동만이 갖는 성질이 간섭이야. 자, 그럼 빛이 만약에 간섭을 했다면 빛은 빼봐. 뭐라고? 파동이라고. 입자가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빛이 간섭하는지를 실험해봤더니 빛은 간섭을 하더라. 그걸 누가 실험했다고? 토마스 영. 그게 이중순리 실험이야. 이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거야.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 중에서 간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 파동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같은 위치에 두 개의 파동이 뭐 하냐면 만납니다. 됐어? 자,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와서 만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루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걸 파동이 중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파동이 중첩이 되면 서로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고받는 간섭이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건 파동의 5요소,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5개 중에 변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진폭만 바뀝니다. 됐어? 간섭에 의해서 바뀌는 건 진폭만 변합니다. 그 중에서 꼬맹아 생각해. 실제로 지진파가 올 때 아스팔트가 꿀렁여서 이 상태로 아스팔트의 모양이 바뀌어. 그때 마루의 위치인 순간은요. 그때 온 에너지가 이 아스팔트를 위쪽으로 2m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2m 올라간 거예요. 됐어? 자, 골로 보이는 순간에는 이 순간에 온 이 에너지가요. 이 아스팔트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는 2m만큼 내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 두 개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마루마루가 만났어. 그러니 파동 두 개가 모두 다 같은 순간에 위쪽으로 2m 올리려는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왔죠. 그럼 얘는 몇 미터 올라갈 거예요? 4m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폭이 커지는 걸 간섭 중에서 무슨 간섭이라고 했다? 보강 간섭. 됐어? 네.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얘기하고요. 이 보강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가장 진폭이 커져. 기억나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반대 위상끼리 만났을 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겠지. 이거 무슨 간섭이라고 그래? 이걸 상세 간섭이라고 해. 이러한 상세 간섭은 너네가 보는 것처럼 어떤 파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파동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마루와 골이 만나면 여기 있는 매질은 진동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진폭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꼬맹아, 내가 물어볼게요. 이러한 진폭이 소리에 뭘 결정하니?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소리의 뭐다? 세기라고 하는 크기가 진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더 큰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폭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다. 알겠어?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켜요. 그럼 꼬맹아, 빛은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지? 밝기. 똑같습니다. 빛의 세기라고 하는 빛의 밝기죠. 됐어? 그래서 빛은 보강 간섭일 때가 더 밝아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요. 상세 간섭일 때 더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요. 스피커 2개를 켜놓은 겁니다. 스피커 2개를 켜놔서 여기서 S1, 여기서 S2라고 치죠.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A와 B라고 그랬네요. A, B.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막 퍼져나가고 여기서 또 다른 소리가 퍼져나가면 두 개가 만나면 보강이나 상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다가 소리가 커지는 그 순간에 멈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소음 측정기를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서 소음 측정기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여기엔 그럼 지금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소리가 더 커졌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란 얘기야. 자, 근데요, 너네 기억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네.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기억나?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걸 빼면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경로차라고 한다. 경로차라고 하는데 이 경로차가 하나도 안 나. 여기가 10인데 여기도 10이야. 경로차가 하나도 안 나는 지점.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두 파장만큼, 세 파장만큼. 그래서 경로차가 파장의 자연수 배율이 모든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가 보강, 여기가 보강, 여기가 보강. 그럼 상세는 어디 있어요? 2분의 네, 보강과 보강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2분의 남다. 여기 얼마? 2분의 3 남다. 여기 얼마? 2분의 5 남다. 됐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세 간섭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왜요? 이건 조건이죠. S1에서 파동이 발생을 했을 때 마루부터 생겨서 이렇게 퍼져나가. 그랬을 때요, S2도요, 경로차가 없다는 얘기는 S2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상부터 발생해서 파동을 이렇게 만나니까 보강 간섭이겠죠. 한 파장 앞에 나가서 S2가 있어도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하면 보강 간섭 맞죠? 두 파장 앞에 가서 S2가 있어도 같은 위상부터 발생하면 보강 간섭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꼬맹아, 만약에 여기에서 S2가 같은 위상부터 발생시키지 않고 반대 위상부터 발생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수. 네. 그래서 원래 보강이 일어나야 되는 위치에 뭐가 일어나니? 상세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봐. 너네 P하고 Q는 어떤 위상의 두 파동이니?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야. 그죠? 반대입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서 쏜다면, 여기서 P를 쏘고 여기서 Q를 쏜다면 사실은 이 위치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볼 수 있는 놈을 키워야 돼. 2분의 란다 쪽이 여기가 보강이야. 아. 이렇게 바뀌어요. 아. 안 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스피커에서 이제 파동을 발생시킬 거고 파동은 P하고 Q가 있고 여기에서 파장의 길이가 꼬맹아 정확하게 같아야만 간섭을 해. 근데 얘네들은 파장의 길이가 같아. 단지 발생할 때 위상의 순서만 반대야. 이 얘기야. 자, A와 B를 동시에 여기도 P, 여기도 P. 그렇다면 뭐야? 위상이 같죠. 그럼 보강이 여기서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A 스피커에도 B 스피커에도 P라고 하는 음파의 소리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중에서 라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발생을 시켰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여기 보강이 일어났어 라고 하자.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마는요. 자, 여기에서 B에 P가 아니고 Q라는 소리로 바꿀래 이거야. 그럼 반대 위상을 내보내. 그러면은 보강이 일어났던 곳에 뭐가 일어나야 돼? 상쇄. 여기가 상쇄 소리가 나잖아.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은요. 이제 나에서 A를 아예 제거해. 그러면 이건 안 틀어. 얘만 틀어. 그럼 간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원래 진폭입니다. 됐죠? 자, 원래 진폭을 A라고 하면 보강 간섭은 2의 A. 진폭이 2배 커지니까. 상쇄 간섭은 0. 하나만 틀어놓으면 진폭은 A. 이게 순서대로 라, 마, 바입니다. 라, 마, 바의 진폭입니다. 2의 2, 0, A.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폭의 크기 순서대로 연결할 게 3번이었던 겁니다. 이해되나? 네, 그래서 어떤 위상부터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봐 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해야 됩니다. 네, 6번까지 먼저 볼게요. 그림과 하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양자수는 껍질 번호입니다. 자,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값과 그리고 전자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참 화학을 배우시는데 화학에서 이 부분이 살짝 빠져서 요즘에 이 부분을 화학 시간을 잘 안 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자,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 껍질 있어. 이거는 들었죠? 그중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몇 번째 껍질까지 있어요?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고요. 자, 전자는 무조건 전자 껍질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아래쪽 껍질에서 위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뭐해진다? 커집니다. 커집니다. 근데 꼭 껍질에만 있지 않고 원자 구름으로 가정성이 있지 않고 여기서 원자 구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르트 오비탈 얘기는 화학 시간에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전자 껍질이야. 그래서 무조건 전자는 껍질 위에만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어? 우리는 오비탈 개념 안 가지고 있어. 네. 보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자,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뭐해진다? 커진다.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야. 너무 커서 얼마? 0. 에너지를 갖고요. 가장 낮은 껍질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장 아래쪽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위쪽 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야. 맞아?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있다가 에너지가 큰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흡수. 한 번에 한 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칸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됩니다. 됐어? 자, 거꾸로요. 전자가 윗칸에 있다가 아래칸으로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됩니다. 됐어? 한 번에 여러 칸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등간격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보호라는 사람은 껍질에 따른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줬는데요. 무조건 제일 큰 에너지를 0으로 놨으니 그거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나머지 껍질들은 무조건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 한 만큼이 각각의 껍질에 갖는 에너지 값입니다. 근데 우리 K 상수를 그냥 1로 놓습니다. 그러니
어떤 애가 첫 번째 껍질에 있대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가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은 -1이에요. 됐어? 그리고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얼마로 하겠다? 0. 0. 그렇다면 결론.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얼마로 보면 돼? 1. 근데 알아? 두 번째 껍질이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 구해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전체 1 중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 4분의 3만큼 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4분의 3이 되게끔 그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하고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도 볼 거예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면 이거는 4분의 1만큼일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36분의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고요. 그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점점 뭐해진다?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전자 껍질을 위로 갈수록 이렇게 조밀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자 근데 신기한 거요. 자 전자가 어딨던 상관없이 얘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뱉어냅니다. 아시겠어요?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뱉어내야 되니까. 그죠?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광선이 자외선이야.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을 방출한다. 이 얘기야? 그럼 꼬맹아, 얘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서 자외선을 방출한 거야. 맞아. 얘는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서 자외선을 방출한 거야. 자외선은 자외선이지만 둘의 자외선의 에너지 세기는 달라요. 맞죠? 누가 더 에너지가 셉니까? 2번이죠. 더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기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를 비유하는 거야. 되겠어? 2번이 1번보다 더 큰 자외선이야. 맞죠? 그럼 꼬맹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는 얘기니? 크다. 그러니까 2번이 내려올 때 방출한 진동수가 1번이 방출한 진동수보다 더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도 2번이 1번보다 커요. 그럼 파장은요? 그 1번이 더 크다. 네,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2번보다 1번이 길어요. 이런 느낌이야. 맞아? 알아도? 또 전자가 어딨던 상관없이 꼬맹아,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발머라서 발머 계열의 빛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빛의 삼원색. 네. 그러니까 가장 가시광선만 유일하게 눈으로 보이죠. 그 중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이 새끼가 빨간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자,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가 초록색이라면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이 빛이 파란 빛이야. 그러면 나는 됐어? 전자를 끄집어 올릴 거야. 세 번째에다 갖다 놓는 전자도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다가 전자를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세 번째에 있는 전자만 떨어뜨려. 무슨 색깔이 보일까? 거기는 빨개 보여. 됐어? 네.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만 떨어뜨려. 그 순간 걔는 뭐해 보여? 초록색으로 보여. 근데 세 번째 껍질과 네 번째 껍질에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낼 수 있는 전자를 동시에 떨어뜨려. 그 순간 거기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 핸드폰의 색깔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어? 그래서 삼성 핸드폰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또는 집에 있는 TV 됐어? 네,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전자 껍질을 전자를 들어서 위쪽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서 색깔을 만들게끔 해서 각각의 화소마다 색깔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화면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LED라고 하고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LED 방식으로 색깔을 만드는 지금 그런
화면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제 누굴 것 같아요? 그 자외선, 가시광선 다 적외선. 거야. 적외선이죠. 그 적외선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한다는 걸 설명하는 과학자가 파셴이라고 해.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라. 라발파. 라발파. 됐어? 라이먼, 발머, 파셴. 됐어? 이름을 쓸 수는 없어도요. 객관식이야. 이 사람들 이름 쓰라고는 안 나와. 대신에 몇 번째 껍질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라발파. 알겠냐? 라발파. 5대5 병식.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에너지 순서대로.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네. 그 자외선보다 더센 X선이나 첫 번째 껍질보다 더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자가 운동하면서 X선이나 감마선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이런데요? 전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내려오면서 감마선이나 X선은 원자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거죠. 전자가 출입하면서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방출하는 게 누구누구냐? 6번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A, B, C, D 중에 누구냐? 내가 물어볼게. 방출하려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 내려가는 게 누구냐고? A, C A, C. 어디서 A, C야? 근데 더 큰 에너지를 내는 게 A야, C야? A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음, 됐어? 그러면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그림 봐. 파장이 길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야? 짧다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가 누구야? A. A 그렇지, 이 새끼야. P가 A고 C가 Q가 C야. 되겠어? P가 A고요, Q가 C란 얘기예요.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P는 C다. 틀렸죠. P는 A입니다. 그 다음에 꼬맹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럼 꼬맹아, 이거 봐봐. 이 막대기 더하기 이 막대기의 길이가 보였어? 여기 봐. 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어. 자, 요 막대기에서 방출된 에너지와 요때 방출된 에너지를 합하면 이때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와 어떨까? 네.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와 같은 거니까 이때 방출한 진동수 F1과 이때 방출한 진동수 F2를 합한 값이 이때 방출한 진동수 F3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알겠어? F1 더하기 F2가 F3입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F3에서 F2를 뺀 게 F1이라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 자, 그렇다면 봐봐. A에다가 C를 더해봐. 니은. 1 일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예. A에다가 C를 더해. 그러면 꼭 그게 B에다가 D를 더한 값이랑 B를 더한 값보다 크니?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되겠어?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그가 B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Q에 해당되는 빛의 파장보다 길겠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Q는 C고요. C는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내려온 거냐면 무한 번째에서 세 번째로 내려온 얘는 누구야? 세 번째로 내려왔으니까 적외선이죠. 네. 그래서 이거야. 자, 이게 두 번째 B. 내려오는 거. 두 번째로 내려온 거야. 두 번째로 내려온 명은 뭐야? 가시광선이야. 이게 되냐? B에서 흡수 또는 방출. 자, B는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가는 거야? 세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올라가야지. 네. 그러면 이거는 자외선을 흡수해야 되는 거지.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누가 커요? 똑같이 두 번째인데 얘는 무한 번째고 얘는 세 번째죠. 에너지 누가 커요? 세 번째 C가 더 크죠. 네 맞아요 C가 에너지가 크죠. 맞습니다 에너지가 C가 크다는 얘기는 C의 파장이 짧다. 짧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겠어? 네. 10분만 끊었다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그럼 무슨 그냥 그렇다고요. 한번